네, 안녕하세요. 자, 7회 1차 시험 대비 이론 강의를 갖다가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OT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 잠깐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오늘은 그 6회 1차 시험에 나왔던 문제를 갖다가 5과목 전부 140문제를 한번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리뷰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험이라는 거가 계속 이 나무사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시험도 보면 요즘에는 사고력을 측정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뭐 한국사 저도 이제 4월 달인가 시험 봤는데 한국사 시험 문제도 이렇게 그냥 보면 답이 안 나오고 사고를 해야 생각을 해야 문제를 갖다가 풀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요즘에 뭐 그다음에 이제 그 고르라는 거 이렇게 서로 공통점 고르라는 거가 요즘에 또 대사가 됐어요. 한국사도 맨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그 고르라는 거가 그 생각이 차분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고를 수가 없죠. 그죠? 사법시험 같은 경우에는 8개 지문을 놓고 2개를 고르라고 그래요. 아주 어렵습니다. 잠깐 이걸 봐야 되니까 좀 앉아서 할게요. 오늘 개강을 해서 이제 시험이 2022년 6월 4일이니까 근 뭐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뭐 공부하는 기간은 좀 길지만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에는 아주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강의 일정은 뭐야 이거 밑에 해야겠다. 강의 일정은 12월 18일부터 4월 2일까지 이론 정리를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4월 9일부터 5월 21일까지 아마 시험 보기 2주 전일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문제 풀이를 하는데 뭐 문제도 이제 제가 뭐 다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제 시험 유형에 따라서 문제를 갖다가 좀 대폭 저도 좀 이렇게 리노베이션해서 새로운 유형을 갖다가 한번 선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이론 강의하고 그다음에 이론에 대해서 숙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갖다가 스스로 테스트할 수 있는 OX 문제를 갖다가 드리도록 할 테니까 OX 문제를 가지고 내가 이거 맞았나 틀렸나 그걸 갖다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 문제를 갖다가 드렸었는데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너무 분량이 많아서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문제를 갖다가 안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OX 문제만 주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문제를 갖다가 보면서 우리 교재 이따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교재 기본서가 진짜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교재를 갖다가 달달달 많이 보는 게 아마 시험 보는데 되게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지선득까지 막 한 번에 드렸더니 너무 벅차하시고 효과도 없는 것 같아서 OX 문제까지 이론 강의하고 그 주에 풀어야 될 OX 문제 이렇게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게 6월 달에 합격을 하시면 7회 2차 시험이 8월 20일 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2차 시험이 두 달 조금 안 남았어요. 이거 아마 저기 준비하시기가 좀 빡빡할 거예요. 그래서 2달 한 16일 정도 되는데 지금 이번에 예를 들어 12월 달에 합격을 했다면 3월 19일 날 보니까 텀이 좀 많잖아요. 이게 서너 달가량 되는데 여기 2달 16일이라서 뭐 하여튼 뭐 열심히 하면 이것까지 해서 이제 시험을 갖다 합격해야 되니까 그렇게 좀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론 강의는 이 학원에 제가 이제 교재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 그거 가지고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도감을 갖다가 병해 도감 하나, 해충 도감 하나 그렇게 2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장 기술 뭐 이렇게 산림청에서 비생물적 피해 그 책이 되게 중요해요. 그 책이 되게 중요해서 그거까지 해가지고 해서 책이
이론서 5개, 도감 2개, 현장 지도 기술, 뭐 현장 기술 그거 하나, 그러면 7, 8번이죠, 그죠? 그거 가지고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교재는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나무사 시험이 뭐 이제 시험을 갖다가 몇 번씩 다 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뭐 제가 강의를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진짜 시험 문제를 갖다가 딱딱 찍어주지 않는 한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공부 같아요. 그래서 뭘 갖다가 막 다 외우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전반적인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쭉 스크린에서 이해하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생업을 또 하시고 그러니까 그 공부를 갖다가 하루라도 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루 안 하게 되면 그 뇌가 그걸 갖다가 이렇게 준비하고 막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쉰 만큼 2배로 걸려요. 그러니까 공부를 갖다가 안 하더라도 한 10분이라도 하루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학원에서 이제 진도를 나갈 텐데 물론 뭐 이렇게 학원 진도를 갖다가 앞서서 스스로 예습할 수도 있지만 꼭 진도를 갖다가 맞춰서 예습보다는 꼭 복습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복습을 하셔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가 강의를 하면서 느꼈던 건데 뭐 적당히 한다 뭐 이게 대충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러한 시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 단어 하나하나, 용어 하나하나 그걸 갖다가 다 찾으셔야 돼요. 저도 옛날에 이제 산림기사 시험 보면서 뭐 학원 다니고 독학을 했는데 그 산림에 관한 용어들이 진짜 생소한 게 많더라고요. 뭐 하층 식생 뭐 이런 거 지금은 쉽지만 옛날에는 그 처음 공부할 때라서 그런 거 다 찾아보니까 그 일본에서 갖다 쓴 용어라서 그런 게 잘 익숙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나무사를 갖다가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전공을 안 했으면 용어들이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들을 갖다가 이해하지 않으면 암기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용어를 갖다가 반드시 찾아서 그 용어를 갖다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적당한 운동과 휴식 막 공부만 하지 마시고 뭐 나무 답사도 가고 아마 이제 토요일날 일요일날 우리가 이제 강의를 가니까 뭐 직장에 있으신 분들 어디 가지 못하는데 주중에 시간이 있으시면 어디 산에라도 가고 좀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특히 어차피 2차 시험 보시면 나무에 대해서 알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느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나무사 전략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어떠한 과목을 하나 좀 고득점 과목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이 이번 시험처럼 그렇게 어려웠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병리학이 어려웠으면 병리학 빵꾸 난 부분을 마이너스 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관리학이나 토양학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에버리지가 안 돼가지고 60점이 안 돼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려운 과목을 갖다가 그 대비해 주기 위해서 이 고득점 맞는 거 하나 있으면 합격률이 엄청나게 높아져요. 그래서 이 80점 하나 과목이 있는 분들의 합격은 제가 볼 때는 90% 이상 합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떠한 과목이 뭐 만만치는 않지만 그래도 좀 자기 전략적으로 좀 열심히 해서 이 시험이 항상 그렇거든요. 뭐 기사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그 중에 한 과목 어려운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병리학이 어려워서 다 과락시키려고 작전을 짠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평균 60점을 맞추기 위해서 좀 이렇게 좀 넉넉한 걸 갖다가 꼭 해서 80점짜리 하나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시험이 아무리 어려워도 뭐 하늘아래 매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뭐 열심히 해서 그 7회 시험에는 꼭 합격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우순입니다. 저는 그 수목보호협회 그 나무이사 7기로다가 저는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2회부터 시험을 봤거든요. 2회부터 그러니까 5번을 시험을 봤어요. 그러니까 5번, 그러니까 4전 5기죠. 4전 5기. 근데 참 처음에 볼 때는 참 그때 저희 2회를 처음 볼 때, 2회 볼 때 전국에서 한 명 됐어요. 그러는 바람에 2회를 재시험을 봤습니다. 그 응시한 사람 중에서만 다시 시험을 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약 한 5% 정도는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전 거기서 평균 점수가 57.6인가 그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막 검색을 했어요. 어디 가서 내가 이걸 뭐를 내가 잘못해서 이게 떨어졌나. 근데 보니까 제가 나중에 저기 가만히 보니까 그거예요. 문제를 전부 다 확실히 읽어보질 않은 거야. 정확히 읽어야 되는데, 근데 그 전에 시험은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여기 교수님도 계시고 또 한번 보신 분들은 있을 겁니다. 왜냐면 뭐 부적합한 것에 대한 뭐 틀린다고 거기다 부적합, 적합 이런 얘기만 써붙어가지고 부자를 못 읽고서 그냥 휙 지나가고 또 있는 없는 이런 거 그거 가지고 휙 지나가고 그런 게 제가 많이 이제 그 느꼈어요. 근데 3회 시험을 봤는데 시험에는 여기 교수님한테 죄송하지만은 이거 분명히 딴 거는 다 점수가 나오는데 하나가 안 나올 것 같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거든. 근데 병약이 또 이게 또 과락이야 또 이게 36점 기가 막힌 거예요. 점수는 다 됐는데. 근데 또 그래가 제가 가장 힘들었던 과목이 뭐냐면 이제 생리하고 토양이었었거든요. 사실 여기서 같이 이렇게 모의고사 시험 볼 때고 그럴 때도 해충학이나 병약 이런 거는 거의 한 80점 가까이 나왔었어요, 막. 그런데 생리하고 토양에서는 잘 안 나왔었거든. 여기서 모의고사 한번 볼 때도 토양에서 한번 과락을 한번 받았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계속 이거는 토양하고 이거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따로 이렇게 보내주시고 막 그랬거든. 그런데 또 사회 시험을 봤는데 과락은 없는데 점수가 어떻게 된 게 60점 넘는 게 이게 2개밖에 없는 거야. 전부 다 그냥 뭐 48점, 뭐 44점 막 이러는 거예요. 이거 50점이 안 넘어가는 거야. 2과목만 60점이 넘었어요. 사회 때 시험이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도 과락은 없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이제 이번 저기 때 제가 안 나오려고 그랬어. 왜냐면은 그동안 받은 자료도 있고 그러니까 또 그냥 집에서 공부하면 되겠다 그래 싶어서. 근데 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 여기 처음에 교수님하고 같이 3회 그거 할 때 제가 부탁을 한 게 있었거든요. OX 문제 좀 해달라. 그래서 그때 한 몇 번 해주다 말아요. 엄청 어려워요 그거. OX 좀 해달라 그랬거든. 내가 부탁 좀 했거든. 그런데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거 하면서 또 한 번 얘기를 했어요. OX 이번에 좀 해달라. 그래서 지금 OX 이번에 해주신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공부한 경험이 어떻게 했냐면은 OX 문제를 내주잖아요. 그럼 먼저 다 풀어봐요. 그리고 정답 가지고 다 계속. 저는 OX 문제를 하간에 3번은 봤어요. 3번을.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전에 저 5시에 가서 운동하던 거 끊어버리고 그거 보고 또 사무실 가면 공부를 못 하잖아요. 사무실 다들 퇴근하면은 11시까지 가서 앉아서 하고 이러면서 OX 문제를 풀었어요. OX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여기 아침에 오시면 여기 오면 같이 받으신 분들 이미정 씨도 아시고 저 장전희 씨도 하고 김근혁도 아시지만은 아침은 테스트 문제를 줍니다. 8시부터. 그 문제를 주면 그거 내서 내라 이렇게 전부 다 해요. 근데 안 내요, 널. 점수 공개를 안 해. 저는 그걸 집에 가서 다 풀어보고 그 점수를 전부 다 개인 카톡으로 다 보내줬어요. 다 보내주고 나서 내가 뭐해서 잘못됐나를 다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속 저는 그래서 모의고사 여기서 7차까지 나눠주기만 하고 2차까지는 여기서 하고 나머지 그 5차는 저 집에 가서 다 풀어보려고 그랬거든요. 저는 그거를 시험 보기 이틀 전에 다 풀었어요.
다 풀고서 그 점수를 전부 다 1차, 2차, 3차 해가지고 그 평균을 내가지고 다 보내드렸어. 근데 그거를 왜 제가 보내주고 내라 할 때 내고 그 점수를 왜 자꾸 보내주느냐면요. 그렇게 해야지만 나도 나를 찾아와. 그렇지 않으면 못 잡아요. 왜냐면 그냥 휙 지나가고 말아요. 그 대신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거 말고 OX 문제를 해간에 최소한 두 번은 보세요. OX 문제 또 내주실 겁니다. 근데 OX 문제 그거 보기 힘들어요. 지금 막 딸려 시간이. 그 어떻게 해서든지 두 번씩은 보세요. 근데 뭐 여기 뭐 잘하셔가지고 점수 뭐 받은 분들 계시지만은 꼭 그렇게 해서 되는 것보다도 그렇게 하니까 한 번 볼 때는 한 번 풀어볼 때는 잘 몰라요. 두 번 풀을 때는 세 번째 보니까 이제 그때서. 그리고 여기서 저는 이제 많이 본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계절적 저거를 제가 그것도 부탁드렸어요. 좀 해달라고 몇 번 이렇게 나중에 해주셨는데 그거 이번에도 거기서 한 두 문제 정도 나왔을 거예요. 계절적 저 변화에서. 네, 생리학의 계절적 변화에 대해서. 그건 확실히 좀 알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층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신 거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있죠. 뭐 이번에 저기는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별로 없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거 바이러스, 그러니까 따로 카피를 해서 드리는 거는 확실히 내 거를 만들어야겠더라. 그리고 문제를 보실 때 절대 그냥 휙 지나가지 마세요. 하나를 보세요. 이번에는 그런 문제가 없어 다행했어요. 이번에는. 근데 여지까지는 참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요 전까지는, 사회 때까지는. 전부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식이 안 나오고 단답식이 많았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참 이번에 된 사람들 운이 좋은 거예요. 단답식이 돼가지고 많았어요. 그리고 또 실수를 하시 봤어요. 저도 이번에 또 한 실수를 했는데 3번이 답이라고 분명히 내가 해놓고 나중에 막힌 건 내가 4번으로 하더라니까. 이거 미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 이번에 토양학에서 2000km 6년 나오는 거. 이거는 뭐 저기가 용적 밀도가 1이니까 무조건 요거는 그냥 2헥타니까 이거 20%니까 20cm니까 2000km 대박 나오는 거. 그 암산으로 나오는 건데도 너무 쉽다 보니까 그걸 여기 동그라미 막 이렇게 쳐놓고 이거 됐다 그래서 했는데 아직 막힌 거는 그걸 안 하고 딴 걸 한 거예요 보니까. 이게 나중에 이게 확 돌더라고 막. 그때부터 저는 이제 토양에서 내가 뭔가 실수를 한 것 같다. 토양에서 안 될 것 같다고 교수님하고 통화하면서 내가 확실히 맞춘 거는 10개인데 이게 거기서 왔다 갔다 한다 지금. 또 하나 실수했다 그랬더니 기다려봐요 그러더라고 계속. 그런데도 이제 어떻게 해도 OX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계속 몇 번, 모의고사 문제도 한두 번씩 계속 한 세 번씩은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 거 되더라고. 그 보고 나니까 그런 게 잠재적으로 그런 게 머릿속에 있는 거야. 난 전혀 이번에도 토양학은 여기 뭐 시험 보신 분 아시지만 토양학의 그 지문이 그전과 다르게 지문이 나왔어요. 지문이. 그렇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많아. 그래서 이거 아닌데 그냥 확실히 맞는 것만 10개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거 빼고도 뭐 735 빼고도 나중에 보니까는 그래도 점수가 꽤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됐더니 거봐 다 머릿속에 다 있는겨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있죠. 그런 실수를 하지 마시고 그냥 차근차근 하세요. 그리고 이번에 생리학을 풀 때는 병리학하고 해충학 풀면서 시간이 모자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생리학이 좀 약간 그냥 빨리 하는 바람에 시간이 5문제를 못 풀었는데 10분 남았다 그랬어요. 환장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하고서 막힌까지 다 해결했는데 딱 끝나니까 땡치더라고. 이번에 또 관리학이 또 엄청나게 또 이번에 까다로웠어요. 관리학이 까다로워가지고 관리학도 많이 안 나올 것이다 그랬더니 그래도 의외로 좀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 OX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들을 확실히 한 문장에서 하나를 딱 알았을 때 뭐 그걸 내가 다 알았으면 나 100점 맞았겠지만은 그렇지는 못합니다. 원래 여지까지 뭐 머리가 나빠가지고 뭐 5번이지 뭐 4번씩 떨어지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만 좀 실수 좀 하지 마시고 꼭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 테스트 문제
그건 답안지 내라고 할 때 내고, 그리고 나서 내가 체크해보고, 그다음에 모의고사 문제도, 그리고 그걸 저기 뭐 여기서 걷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하지 마시고 개인 카톡으로 다 보내주세요. 그렇게 보내주고 나서 다시 보면은 또 틀려. 근데 안 보내주고 그냥 에이 뭐 내가 이 점수 맞았는데 이렇게 나가면은 그건 이제,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저기 여기 장전희 씨 여기 계시고, 뭐 김근영 씨 여기 계시고, 이민영 씨 계시지만은 제 여기 그때 우리가 19명인가 20명인가 그렇죠? 저기 하면은 있죠. 뭐 아는 건 많아요. 제가 뭐 그냥 뭐 대답하면 촉촉촉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게 시험하고는 틀려요. 여기 그전에도 김학수 씨라고 있어요. 그 1회부터 시험 봐가지고 그 양반은 뭐 아주 줄줄줄 깨요 깨. 그런데도 시험 보면 안 돼요. 이번에도 뭐 시점이 안 됐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래도 잘 본 거죠 뭐. 그런데 그 시험하고 내가 아는 상식하고는 틀려요. 또 현장에서 여기 계신 분들, 특히 현장에서 계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공무원 생활을 30년 이상을 했지만은 30년 하고서 이제 인천시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했어요. 퇴직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저도 누구 못지않게 그거 한다고 했는데 이론하고 실제하고는 뭐 완전히 틀린 거예요. 현장에서 우리는 뿌리 분을 보통 4배 정도면 4배도 많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도 여기 이제 보면 5, 6배, 어떤 때 6, 8배로 또 나와. 또 그리고 미국 수목 거기에 보면은 10cm 위에서는 10에서 12배, 30cm 거기에서는 6에서 8배 이렇게 또 나와요. 그거로다가 낼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근데 그것도 감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나하나를 전부 다 무조건 현장에다 대입시키지 말고 거기에 나온 거. 근데 그런 건 잘 안 나오더라고. 왜냐면 그렇게는 내면 자기들도 헷갈리니까 또 어떻게 또 저기 할 수 있으니까 안 내 그러는데 그거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또 그리고 이번에는 그렇게 문제가 안 나왔는데 여지껏 지금 사회까지 시험 나온 게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또 하나가 그 사회에서 포도나무 피어스병이라는 게 있어요. 네, 피어스병이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양성소고 여기서 얘기한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책에도 피어스병이라고 따로 이렇게 문장이 나온 게 없어요. 원래 농작물에 대해서 네. 잘안 해요. 그런데 향문사 숭어 병리학 책에 보면은 조만하게 사진이 있어요. 근데 그건 세균성병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는 세균성병인데 그건 아니다. 근데 누가 그거 충분히 사람들 헷갈리는 거 이거 도대체 이게 왜 나오느냐고. 그런 데서 저도 그거 틀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생전 보지도 않던 게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또 그리고 이제 제가 2회 때 시험인가 그 어리소나무라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어리소나무라는 게 있어요. 어린 소나무가 아니요, 어리소나무 있어요. 어린 소나무가 아니라 어린 소나무라고 따로. 어리소나무라고 학명도 따로 있어요. 네, 어리소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그게 소나무 시드름병 거기 보면은 조금 맨 끝에 이렇게 한 줄 있어요. 그게 나왔어요. 그게. 그러니까는 어디서 구석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저기 보면 전혀 어디서 언급도 안 된 것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병리학 문제에서는 또 그런 게 많이 나왔어요. 그전에는 식물 병리학에서 많이 나왔어요. 식물 병리학에서 몇 문제씩 나왔었어. 특히 이제 미토콘드리아, 리보솜 이게 이중막이냐 뭐 단층막이냐 그게 우리 병리학에는 안 나오거든 하나도. 우리 저 향문사에서는. 그런데 그게 나왔어요. 그래 누가 뭐 단층막 그게 뭐 복층막인지 누가 알아 모르죠. 그런 게 나오니까 그런 거 좀 약간 세심하게 하시고 여기 교재 만들 때 저희들이 이제 교재 만들기 전부터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하면 이거 나올 것 같다고 이거 꼭 이런 거 교재 실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막 그래가지고 교재가 많이 되는데도 뭐 지금 그 교재만 가져도 뭐 충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이 교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교재가 지금 숭어 병리학 그 향문사학과 그것만 위주로 한 게 아니고 다른 것까지 다 집어넣은 거고 또한 특히 산림토양학 같은 경우는
토양학 김계훈 씨의 그 토양학보다 이게 산림 토양학이라고 또 있어요. 근데 이번에 아마 시험 보시면 아실 거야. 거의 다 산림통에서 나왔어. 거의 산림통에서 나왔어. 거의. 예. 그 저기 뭐 토층 단층 요거 내는 거 이게 그 그림이 그대로 나왔어. 산림토양학에서. 그거 그대로 나왔어요. 그게. 난 그걸 봤거든. 그러니까 맞았는데 그거 봤는데도 헷갈리는 거 이게 맞나 안 맞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 나중에 와가지고 딱 봤어요. 그때 정말 그게 그대로 나서 그대로.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는 저기 막 여기 제시된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아시고 그다음에 제가 만약 그래프를 좀 많이 보시고요. 그래프하고 도표를 많이 아셔야 돼요. 도표를 알면 빨리 이해가 돼. 그 안에 그 박스로 해놓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면은 그런 데서 많이 나와요 보면은. 왜 거기에 다른 설명을 거기다 압축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명을 보고 그걸 보면은 더 정확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운 좋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2차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2차도 열심히 하는데 근데 저기 막 교수님 뭐 어떻게 해라 그러면 그거를 따라 하세요. 뭐 쉽게 뭐 저기 답안지 내라 할 때 내지 안 내고 나는 실력이 안 돼 가지고 이거 창피해서 못 내. 그러시면 안 돼. 창피해도 과락이 돼도 저는 과락이 돼도 냈어요. 과락이 돼도 그거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왜 과락이 됐나를 알거든.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뭐 창피한 거 없어요. 왜 공부하는 사람이 뭐가 창피해요? 다 여기서 창피한 거 소용없어요. 나중에 떨어지면 더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봐 교수님 한 대로 좀 따라서 해주시고 그 답안지 내라 할 때 내시고 그다음에 저 점수 공개한다 그래서 공개하라고 그러세요. 창피한 거 없어요. 그래야만이 창피한 기분이니까 또 공부 더 열심히 하지. 안 창피하면 어디 공부합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거는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딴 사람들은 뭐 안 보내주고 다 아마 정답 몇 점 나온 거 몇 점 나온 거 이걸 다 카톡으로 보내는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그래서 7차까지 모의고사 한 거 있죠. 여기 그때 7차까지 한 모의고사 그거를 총 다 하니까는 평균이 78점 얼마 나왔어요. 평균이. 근데 거기서 60점 이하는 하나도 없었어. 60점이 2개 나왔어요. 그런데 그 밑으로는 없었어. 78점을 나왔는데 이번 총 그 가채점 했을 때 이번에 했는데 75.8 나왔어요. 평균이. 그러니까는 거의 비슷하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좀 감안하시면은 그러니까 고르게 나왔어요. 고르게. 70점 이하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고르게 나왔어요. 고르게.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는 모든 게 자리를 잡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뭐 1차 합격했다고 잘난 척하고 나와서 하는데 저도 어제 저 통화에도 어제 나오라 해서 어제는 안 되는데 쉬는 날이잖아요. 그랬더니 아니 그럼 난 그냥 얼굴 보러 내일 그럼 제가 가서 얼굴 뵐게요. 그랬더니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꼭 합격하시기를 제가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